안녕하세요. 하루본범입니다. 오늘은요, 토지 분양 소식이 있어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LH, 경기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택지 분양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와요. 이번에 나온 공고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나온 공고문이에요. 그래서 입찰을 진행을 할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청약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분양 임대 계획 이렇게 공고 나오죠. 여기서 분양 임대 공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공고라고 뜨죠. 이게 9월 23일 날 등록이 되었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공고문이나 도면 이런 거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중요하게 체크할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2블럭, 3블럭에 있는 5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2블럭에 6-1, 2블럭에 6-2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면적은 대략적으로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수는 5가구를 지을 수가 있고요. 주거 전용으로 지을 시에는 6가구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1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이주자 택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가본 영상도 있지만 다른 필지들에 이미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1층에는 전부 다 부동산이나 음식점이나 카페, 세탁소 이런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수익성 건물을 원하시면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요. 날짜는 10월 7일 금요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결과도 바로 그날 나오죠. 장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내정가예요. 내정가이기 때문에 이게 최저가라고 볼 수 있죠. 이 가격보다 높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들어갈 가격의 5%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공급 예정 금액의 5%가 아니라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금 납부는 2개월 일시 납부 또는 유이자 2년 분할 납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일시불로 낼 테니까 좀 할인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일시불로 넣을 때는 계약 시 중도금, 잔금 이런 일정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유이자 2년 동안 낼 것 같으면은 연 2.3%의 이자를 적용을 해서 나눠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다 납부한 후에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지연하게 되면 연 6.5%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준공이 완료되어서 확정된 면적으로 공급하며 등기 및 지적 공부 정리가 완료된 토지로서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10월 7일 날 내가 낙찰자가 되면 바로 잔금을 하고 바로 건축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모든 거를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토지공사에서. 잔금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명의 변경은 안 됩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 이거는 안 되고 토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하면은 내가 잔금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지 아파트 전매처럼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예외인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매도를 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에 필요한 뭐 세금 이런 것도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잘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덕 신도시이고요. 여기가 서정리역이잖아요. 서정리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평택 고덕 센트레빌 3단지 아파트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바로 2블럭이고 여기가 3블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복합 레저 유통단지라고 해서 고덕 신도시에서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고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뭐가 생길 거다 그런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이 점선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덕 국제 신도시를 봤을 때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맨 위쪽에 위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차를 타고 이 근처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임장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중에서 필지가 나온 거죠. 예전에 분양을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좀 구멍난 5필지만 나온 거예요. 중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던가 어떤 이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매물로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여기 이렇게 2블럭에서 4개의 필지하고 여기 3블럭에서 여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5필지가 나왔고요.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한 요쯤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임장 활동을 했는데 정말 집을 많이 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필지는 다 공터였지만 이미 낙찰을 받거나 뭐 매수를 해서 지주분들이 다 건물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채워지면은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입지를 보면 여기가 서정리역이에요. 서정리역은 제가 뭐 현장 영상도 몇 번 올려드렸지만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따라서 내려오면 이쪽이 메인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정리역에서 내리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기보다는 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직진해서 여기에 딱 내리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일단 몰려들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서정리역에서 바로 이쪽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볼 입지가 바로 여긴데 서정리역에서 봤을 때 그리고 도보권으로 걸어오기에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블럭을 4블럭, 5블럭을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서정리역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세권만 보면은 조금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또 여기 다 아파트가 들어올 부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 어떤 주거 단지가 충분하게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지금 고덕 신도시는요, 이렇게 주택을 지어놓으면은 바로바로 임대가 나갑니다. 방이 없어요, 정말.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진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지을까? 요즘 공사비도 비싼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빈 땅으로 놔두는 것보다 어차피 은행 이자가 나갈 텐데 빨리빨리 집을 지어서 그걸 임대 수익으로 회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공사비는 오르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평당 뭐 700, 800 이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뭐 언제 1,000만 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건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 건설 현장들을 봤고요. 여기가 지금은 조금 외곽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고덕 신도시 안에 있으면 그 고덕이라는 프리미엄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충분히 집가 상승의 가치는
뭐 거의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보면 조금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지도를 보시고 여기 뭐가 생기겠다 뭐가 생기겠다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외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좀 중요한 사항이 사업지구 내에 탄약고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 예정이나 이전 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이는 얘긴데요. 고덕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탄약고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 여기 하고요. 여기가 매그넘 탄약고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공원용지라고 써있는 여기가 알파 탄약고입니다. 이렇게 2개의 탄약고가 있어요. 현장에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빨리 탄약고 이전하라고 입주민들이 그 항의성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전할 건데 그게 당장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알고 입찰을 해라. 그런 건데 외부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평택에 있어 보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래도 요거 놔두고 언젠가 이전될 거라는 걸 알고 개발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북측에는 오산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써있죠. 여기 위쪽에 오산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오산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비행기 소리보다는 이 철도 소리가 조금 그게 좀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서울공항 근처에 예전에 살아봐서 아는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도 않고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도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고문에서는 그런 입지적인 좀 약점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들어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본 필지가 이 부분이었다면 여기가 복합 레저 유통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복합시설 용지, 여기 복합시설 용지 이렇게 다 써있죠.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여기를 그렇게 좀 특별구역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지도 같은 데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보셨고요. 제가 다녀온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장 사진은 여기가 6-8번 집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코너로 돼 있죠. 남향에 코너로 돼 있어서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저 건물들 보이시죠? 건물을 많이 지어놨어요. 이 매물만 공토로 돼 있고 주변에 공토도 많았지만 이렇게 지어진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 1층이 다 상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가들도 있고 이 지금 보이는 이 토지는 6-2번 토지인데요. 이거는 북향이에요. 여기 이것도 코너 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계는 불분명한데 이 옆에도 6-2번 필지입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크죠. 예. 여기도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필지는 북향이면서 양쪽이 막혀 있어서 이건 조금 인기가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필지 옆에 이렇게 집들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예쁜 집들도 많고 저렇게 필로티로 지어놓은 집들도 많고 해서 여기 현장에 공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독특하게 통유리로 해서 1층 상가를 지어 놓은 데도 있어요. 예쁘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도로는 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자리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건너편에는 큰 대로변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자리여서
여기도 상가 시설이 들어오면 오늘 매물로 소개해드린 이 필지는 이 상가를 바로 가까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턴을 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LH에서 하는 행복주택 비슷한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 왼쪽에 이 토지가 7-1 토지고요. 이 토지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평당 1,130만 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오늘 나온 5필지 중에서 이 토지가 가장 비싸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외줄 라인의 제일 끝이고 그 남북으로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을 남쪽으로 내도 되고 코너 자리보다 좋고 이렇게 큰 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치킨집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저기 건너 보이는 CU도 있잖아요. 그 편의점도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는데 여기 2룸, 3룸 가구가 많아서 골목골목에 편의점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소매점을 넣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좀 독특한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SNS나 좀 이런 젊은 사람들 그 니즈에 맞게 그렇게 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독특한 상가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 통유리는요, 운동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을 완전히 다 통유리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서 저는 좀 어색하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도 신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블럭을 지나서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찍었는데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에요. 놀이터가 있죠. 여기도 주변에 주택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도면 그대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집 엄청 짓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는 6블럭은 거의 다 집이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1층에 상가들 임차인을 다 찾고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광고문도 많이 붙여놓고 뭐 은행권에서도 붙여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3블럭을 갔는데요. 바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요 공터가 여기가 3블럭에 있는 마지막 필지예요. 그 양쪽에는 건물들이 다 지어졌어요. 이 건물은 지으면은 서향이 되겠죠? 서쪽으로 창이 나겠죠? 이 필지가 가장 저렴합니다. 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답답해 보여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공터들이 여기도 다 필지가 나눠져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올릴 건데 건물이 이 자리에 다 올라오면은 3블럭에 있는 그 마지막 필지도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 외로 이 사이사이에 도로가 넓어서 차를 이렇게 많이 세워놔도 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습을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제가 이제 큰 길 쪽으로 좀 나가봤는데 저쪽에서 보이는 게 그 서정리역에서 내려오는 그 스카이워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정리역이 보이긴 하지만 걸어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정리역 철도가 지나는 모습을 보려고 좀 걸어갔는데 너무 멀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최저가는 나왔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 될까? 이제 다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제일 비싸다고 한 게 바로 요거였잖아요. 외줄 라인에 있는 요거는 평당 1,100이 넘어가는데 현재 시세가 어떤지 시세를 좀 알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땅야에 들어가서 미리 지도를 펴놨거든요. 여기가 2블럭이고요. 여기가 3블럭이에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21년 5월 달에 요 필지가 평당
664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필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필지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려고 이 땅야라는 홈페이지를 열어본 거고요. 이렇게 작년에 664만 원, 여기도 618만 원, 여기도 622만 원. 지금 뭐 69평, 70평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다 필지를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 필지를 거래를 이 가격에 했다라는 얘긴데 지금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매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매물로 평당 836만 원에 나왔다는 얘긴데 오늘 이 입찰 물건은 평당 800이 다들 넘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매물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점포주택 부지 낙찰을 진행한 게 있어서 그때 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28블럭하고 43블럭이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고덕신도시에서 조금 그 중앙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는 한박산 중앙공원 북쪽에 있는 곳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그 입찰 결과를 참고로 해드리면 이때 당시에 공급 예정 금액이 6억 6천, 뭐 6억 3천, 요런 내정가로 공급이 되었는데 낙찰 금액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140% 정도 요런 가격에 낙찰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요번에 나온 것도 한 140% 정도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필지를 140% 하면 대략적으로 10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 가격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싸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제가 6블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블럭은 평당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1번 필지를 10억 8천만 원에 쓴다라고 하면 평당 1,350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있으면서 거래되는 거를 보면은 평당 1,500 정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500, 그렇게만 따지면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입지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있는 6블럭이나 8블럭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역하고도 가깝고 서정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2블럭하고 3블럭은 조금 멀거든요. 상업지구에서도 멀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외곽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고덕 신도시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시는데 아까 땅야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평당 뭐 664만 원, 618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토지는 또 실거래가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또 새로 나온 매물이 평당 836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금액을 얼마로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집을 짓고 임대 수익을 좀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쓰시고 들어오시는데 꼭 수익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투룸의 가격은 한 170 정도 하거든요. 3룸은 200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입주 물량이 막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에 좀 나오셔서 현장을 일단 보시고 좀 주변 부동산에 들려서 가격도 좀 물어보시고 뭐 공사비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자 이런 것도 근데 대출을 받으실 거면은 시중은행은 지금 대출이 높은데 지금 이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이자는 그래도 2.3%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워낙에 이자가 비싸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집을 지으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나는 이거를 전매를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